코성형 부작용으로 오해하는 증상. 이거 되게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예요.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보시다 보면 나 이거 부작용 아니야?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비대칭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, 또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나서 자꾸 냄새가 난다, 코 안에서 냄새 난다,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. 비대칭 얘기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복잡합니다. 이 비대칭의 원인이 피부가의 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, 뭐 아니면 기울기의 비대칭에서 나타나는 건지, 축의 비대칭에서 나타나는 건지,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다 달라질 수 있고요. 또 안에 연골적인 부분, 뭐 비중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, 뭐 그런데요.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안면 비대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수술하기 전부터도 다 그런 비대칭이 있습니다. 다만 이게 이제 수술이라는 걸 했을 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. 이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들을 우리가 조금 줄이기 위해서, 물론 수술할 때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그런 수술을 할 때 상대적으로 더 그런 비대칭이 더 과해져 보이는 느낌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수술을 해서 이런 비대칭이 생긴 거냐, 아니면 수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어서 생긴 비대칭이냐, 이거를 감별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. 일반 환자분들께서 자기가 거울 보시면서 체크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실제로 수술을 하면서 한 선생님이 판단을 했을 때는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뭐 이제 이런 비대칭에 대해서 잘 또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,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골적인 부분 때문에 생긴 비대칭은 보통은 수술로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예를 들면 피부가 되게 짧고 안에 비중격이 되게 많이 휘어 있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높였을 때 비대칭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눈에 덜 띄게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코가 이렇게 돌아가 보인다든지, 이런 것들은 원래 본인 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느낌도 있지만 이 비주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. 근데 얘가 밑에서 이것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 쪽하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와 뭐 밑에서의 모습을 중간으로 맞춘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나마 비대칭을 좀 줄일 수 있고, 연골 자체뿐만 아니라 각도가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얼굴의 그 비대칭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해 주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셔서 자기가 수술로서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을지, 아니면 이거는 그냥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비대칭에 가까울지,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또 수술을 하고 나서 숨 쉬는 게 되게 불편해졌다, 또 뭐 아니면은 냄새가 난다,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. 그 기능적인 부분 같은 경우 중에서도 뭐 냄새 나는 것들은 물론 이물질을 썼을 때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냄새들이 나거나 할 수도 있죠. 근데 이물질을 예를 들어서 없이 썼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어렵거든요. 실제로 안에 봤을 때 안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냄새가 난다?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얼굴도 안 씻으면 냄새 나잖아요. 똑같아요. 안에 점막 부분도 계속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고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세수하면서 비누칠을 하고, 그러고 얼굴도 닦고 코 안에도 닦고 이렇게 하는데, 수술하고 나면 그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안에 있는 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물의 냄새가 사실은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거를 내가 염증인가? 이렇게 해서 의심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혹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 같으면 조금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실제로 그게 이물질이 뭐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서 진짜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으니까요. 또 뭐 숨 쉬는 부분에 있어서도 있어요. 숨 쉬는 것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옆 콧구멍이 이렇게 코가 낮기 때문에 콧구멍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안에 그 비강이 좀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고 개인 차이가 있을 텐데, 그거에 따라서도 숨 쉬는 거에 대한 걸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. 아무래도 넓은 사람일수록 그런 느낌 좀 덜 받을 거고, 상대적으로 좁은 사람 같은 경우는 콧구멍 모양이 코끝을 이렇게 높이면 연골 각도가, 코끝을 만들어준 연골 각도가 이렇게 생겨 있다가 이런 각도로 바뀌기 때문에, 이제 전에는 그냥 뭔가 평평하게 돼 있던 느낌이었던 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굴곡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콧구멍도 옆으로 퍼져 있던 게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숨 쉬는 부분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. 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코 수술을 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변할 때
따라오는 변화입니다. 이거는 부작용은 아닌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냐? 그건 있을 수 있죠. 예를 들면 비중격이 상대적으로 뭐 되게 약한데 얘가 변형이 와서 뭐 안에서 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숨을 못 쉬는 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비중격 손상이 상대적으로 심해서 나타나는 느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수록 사실은 이제 나중에 교정하는 것도 좀 까다로워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비중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교정을 같이 해주면서 해주는 게 좋을 타입 같으면 이제 수술을 하면서 휘어있는 비중격을 피면서 같이 수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더 효과가 확실히 좋을 수가 있어요. 그냥 무턱대고 이거는 같이 해야 돼요, 안 해야 된다.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. 그런 걸 느끼는 것도 공간이 좁고 똑같은 수술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 선생님하고도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수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내가 코가 되게 짧은 코들 같은 경우는 연골을 이런 식으로 밀어서 내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내경이 더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요. 상대적으로 코를 좀 드는 느낌으로 가면 숨 쉬는 게 훨씬 더 조금 연골 자체 각도가 이렇게 됐을 때보다 공간이 더 좁아지는 느낌은 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연장을 좀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케이스들, 짧은 코의 느낌 같은 경우도 숨 쉬는 것들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또 생길 수 있고 콧날개 연골의 모양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해봐야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수술 전에 그럼 제가 이걸 미리 그런 사람일까 아닐까 알 수 있을까요? 그걸 알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렇게 뭐 이런 길이 연장을 좀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또 아무래도 안에 비중격이 너무 많이 휘어 있어서 비대칭이 너무 심하거나 바깥에 휜 코로 그게 많이 코가 너무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, 심하게 보일 정도의 사람들은 원인 자체가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같이 교정을 해주면서 수술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.